그래서 순환론은요. 순환론. 사회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 변동 방향에 따라서 순환론과 진화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변동 방향에 따라서 이 순환론은 이렇게 정말 순환한다는 거예요. 변동 방향이. 그래서 보면 유기체의 일생처럼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생처럼 사회는 탄생하고 그래서 성장했다가 그다음에 쇠퇴했다가 해체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순환론입니다. 16세기, 14세기인가? 이분 할든이라는 학자가 이 역사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유목민의 문명과 정착민의 문명이 순환하더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유목민이 문명을 이제 지배층이 됐어요. 지배층이 돼서 문명을 장악하게 되면 어느 사회든지 그렇잖아요. 지배층이 돼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 권력층 내부는 좀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 그 주변부에 있던 다른 정착민 문명이 여길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착민이 지배층이 돼요. 그래서 지배층으로 또 있는 동안 또 정착민의 문명이 타락하고 또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변에 있던 유목민의 문명이 또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유목민이 지배층이 되고 이처럼 그 학자의 말처럼 역사가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예, 유목민과 정착민의 문명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관념지향적 문화와 감각지향적 문화도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죠. 이게 잡았다가 이게 잡았다가 이게 잡았다가 이게 잡았다가 이게 탄생해서 성장해서 쇠퇴하고 해체하는 동안 이게 다시 탄생하고 성장하고 해체하고 또 이것들을 반복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순환론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역사는 단순히 한 방향을 따라서 쭉 진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도 하고 붕괴하기도 한다. 마치 유목민의 문화가 지배층이 되었다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퇴보하고 나중에 해체되는 것처럼 문명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쭉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붕괴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현대사회가 지금의 현대사회가 과거 전통사회 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쭉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쇠퇴하고 나중에 해체하고 또 쇠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퇴보하고 붕괴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가 과거보다 무조건 우월하고 좋은 상태만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과거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합니다. 우리 경제순환 모형을 보면 이렇게 딱 보고 나중에 지금쯤 와서 과거를 한번 딱 되돌아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만큼 성장했다가 이렇게 후퇴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순환 주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사회 변동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가져다가.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 변동을 예측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앞에 그림 가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경제순환 모형인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과거를 봐서 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호황을 갔구나.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쭉 이렇게 불안 국면으로 갔네. 과거를 예측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쭉 이만큼 계속 성장했다가 이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 바로 갔다가 여기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망을 보면 신문에 딱 보면 내년에 경제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는 신문 기사도 있고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신문 기사도 더 공존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순환하기 때문에 순환 주기가 이렇게 길어서 계속 성장 국면을 갈지 아니면 바로 쇠퇴할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역시 사회변동 이론 순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주시죠. 그래서 어려울 건 없고요. 순환론은 단순히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 붕괴하기도 한다. 이렇게 마치 생명체처럼 탄생, 성장, 쇠퇴, 해체를 반복한다. 이게 순환론이죠.